엄마, 저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가게를 팔아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어요. 오빠, 팔다니요. 이 가게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아빠가 지켜온 걸 이렇게 없애겠다고요? 형, 제발 그만해요. 엄마는 이 가게가 전부였잖아요. 왜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68세 김영숙입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자식 셋을 키우며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이었고, 저 역시 남편의 곁에서 부족함 없이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렵지만 서로를 아끼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시작해 성실히 살아가고 있고, 둘째 딸은 은행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저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자주 안부를 챙겨주는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문제로 자식들 간의 갈등이 커져갔고, 그로 인해 가족 간 신뢰까지 흔들리게 됐습니다. 장남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요청했고, 딸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늘 조용히 있던 아이였지만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가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지만 대화는 점점 언쟁으로 바뀌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커져 갔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화해하기는커녕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힘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 사이의 갈등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야기를 통해 저희 가정이 겪은 어려움과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작은 식당은 남편과 저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처음 식당 문을 열었던 날, 가게 앞에 서서 둘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날 첫 손님이 들어와 웃으며 밥을 먹고 맛있다는 말을 해줬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식당이 우리 가족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직접 요리법을 연구하며 늘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손님을 맞이하고 주방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부족한 돈을 계산할 때면 저희는 밤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런 걱정이 잠시 잊히곤 했어요. 장남은 항상 의젓한 모습으로 동생들을 챙겼고, 딸은 꼭 부러지는 성격으로 집안일을 돕곤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가끔씩 꺼내는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행복했습니다. 저는 하루가 바빴지만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소중했어요. 장남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듣다 보면
피곤이 싹 사라지곤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면 온 식구가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엔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혹시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할 때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저는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건 딸은 언제나 똑똑하고 자립심 강한 아이였지만 그 강한 자립심이 나중에 우리 가족을 더 멀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늘 착하고 순종적이었지만 어쩐지 속내를 깊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조용함이 편안하면서도 가끔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건강 문제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은 나름대로 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라고 말하며 제 곁에 서줬고 딸은 제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서 챙겨줬습니다. 막내 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 옆에서 침묵으로 위로를 전했죠. 하지만 그런 위로도 잠시뿐. 남편이 남긴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족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을 요구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래. 장남인이 사업을 잘 일궈서 가족을 위해 더 큰 기둥이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그 요구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오빠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식들의 언쟁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중립적인 척 조용히 있었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뜻밖의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로서 무엇을 잘못한 걸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조차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너무 적게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쉽게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장례식 직후에는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며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달랬습니다. 막내 아들은 말수가 줄었지만 가끔씩 제가 울적해 보이면 조용히 곁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위하며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이 무뎌지자 그동안 덮여 있던 가족 간의 차이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었어요. 큰아들이 식당에서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치우자고 했을 때 딸이 아빠 물건을 이렇게 빨리 정리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남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딸의 얼굴에 섭섭함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무언가 굳은 결심을 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사업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큰아들이 대견했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우리가 어렵게 살아온 세월의 결과였고, 그 안에는 딸과 막내 아들에게도 당연히 돌아가야 할 몫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야. 내 동생들과 상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에서 장남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더 키우면 우리 가족도 더 나아질 거예요. 라고요. 큰아들의 말은 처음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강하게 반박하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건 오빠의 사업이지 가족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가려는 건데요? 저는 둘 사이의 대화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성공하면 결국 가족을 위해 더 큰 이익이 될 거고 자기를 지원해달라고 말했고 딸은 그건 오빠의 생각이지. 그걸 왜 우리한테 강요하냐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잠깐 그만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싸우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는 막내 아들의 말에 위로를 받는 동시에 그 아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막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 곁에서 편하게 살잖아. 내가 뭘 알겠어? 그 말이 끝나자 막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막내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 간의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어긋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것도 딸이 반대하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이렇게 대립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 엄마, 솔직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가정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딸과 막내 아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 답을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장남이 떠나고 나니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사업 자금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오빠만 그렇게 챙기면 막내는요? 저는요?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서로 연락을 줄이며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저는 늘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기둥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자식들이 서로를 더 뒷목 삼아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냉랭해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주 입을 떼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말은 갈등의 중심에서 밀려난 작은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다시 찾아와 이제는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라고, 자기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저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온 삶과 책임을 생각하면 큰아들의 요구를 쉽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과 막내 아들의 입장을 떠올리면 제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모두의 일이니 다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보자고 큰아들을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막내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기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형과 누나가 자기 일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제 몫이라도 챙기고 싶어요.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멍해졌습니다. 막내야,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데 이건 너희 셋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해야지. 이렇게 각자 자기 몫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지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딸이 큰아들의 과거 빚 이야기를 꺼내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가족 간 대화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묻어두었던 상처였습니다. 딸은 큰아들이 과거에 빌려갔던 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야기를 꺼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는 항상 가족을 위해 뭘 한다고 하면서 결국 부모님께 더 큰 짐을 줬잖아.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믿을 수가 없다면서요. 큰아들은 얼굴이 굳어졌고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그 문제는 이미 끝난 거잖아. 딸은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끝났다고? 언제나 자기 잘못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게 가족들에게 남긴 상처는 생각 안 해? 그날 대화는 결국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어렸을 땐 그렇게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걸까 하며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 아들이 또 다른 문제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는 아버지가 남긴 가게를 맡아보고 싶어요. 형이 사업 자금을 원한다면 가게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게는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막내에게 넘겨준다는 건 단순히 재산 분배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막내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엄마는 전혀 몰랐구나. 이 문제는 모두와 상의해야 하는 일이야. 그렇게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딸이 식당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오빠가 요즘 부동산 얘기를 꺼낸 거 아세요? 가게를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다던데요? 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게를 팔겠다는 이야기는 큰아들이 저에게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재차 물었고, 딸은 제 표정을 보고 더욱 흥분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즉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식당 운영은 힘드실 테고, 걔가 그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모두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큰아들의 말은 냉정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저와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리 가족의 삶이 터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그건 엄마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니. 이 가게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만든 곳인데, 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감정적으로만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요. 그 대화를 나눈 뒤 저는 잠시 혼자 식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아이가 자신만의 필요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막내 아들이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엄마, 형이 가게를 팔려고 한다면 저도 제 몫을 받아야겠어요. 가게를 팔지 않도록 막을 수 없다면 제 몫만큼은 제게 주세요. 그 아이의 말에서 나는 서운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가게를 팔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야. 하지만 막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엄마, 형이 언제 우리 의견을 들었나요? 결국 형이 원하는 대로 할 텐데,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큰아들과 마주 앉았고, 두 사람의 언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게를 팔겠다는 생각을 누구 마음대로 해요? 엄마한테 제대로 물어보긴 했어요? 라며 딸이 물어왔고, 잘 생각해봐. 이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큰아들이 말하더군요. 감정, 오빠는 늘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사업밖에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딸이 큰 소리로 외치자 큰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맞섰습니다. 그래. 너는 항상 나를 이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잘난 너는 도대체 뭘 했는데? 그래서 오빠가 그걸 다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오빠만 힘들었고 나는 아무 역할도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큰아들과 딸의 갈등이 이어졌고 그 순간 막내 아들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 좀 해요. 이러니까 가족이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걸 두고 싸우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막내 아들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가에 물기가 맺힌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큰아들과 딸의 언쟁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상처 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아빠가 남긴 걸 그고 이렇게 싸우는 게 정말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누구도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둘러싼 이야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저는 아이들 사이에 더 이상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벽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기는커녕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큰아들은 가게를 팔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딸은 큰아들이 또다시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막내 아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이제는 자신의 요구조차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몰래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후에도 저는 큰아들만큼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조금은 더 이성적으로 행동해 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테이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다듬어진 주방의 흔적들, 모든 것이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쌓아온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 몇 푼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로 이런 곳을 팔겠다고 결심한 거니? 내 아버지가 지켜온 것을 이렇게 쉽게 없애버릴 수 있겠니? 제 마음속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정작 아들에게 직접 묻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게 와서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이 가게를 오빠가 판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분노가 단순히 큰아들을 향한 반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이 가게는 아버지의 흔적이자 가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늘 조용히 뒤에 서 있던 아이가 그날따라 저를 조용히 쳐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가게를 맡아보겠다고 했을 때의 그 결심은 단지 자신의 몫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나름대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있을 때의 고요함은 오히려 저를 짓눌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을 보며 저는 지난날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던 시절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게의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공간을 한참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남편과 함께 요리하던 주방, 아이들이 장난치던 홀, 손님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테이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곳이 이제는 서로의 상처가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게 한가운데에 서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이들을 설득하려 해도 이 문제는 이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 아이들이 서로를 이렇게 몰아붙이게 된 걸까? 제 눈에는 한참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꽤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제 손이 이제는 점점 놓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아들과 딸,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다시 모이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각자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이렇게 너희를 부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이들은 그 떨림을 느꼈는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너희는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너무 힘들고 슬프다. 제 말을 듣던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하지만 오빠가 먼저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항상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가족에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요. 그 순간 큰아들이 고개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너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문제라고. 그런데 너는 뭘 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뭘 희생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장남과 딸의 말이 오가는 동안 막내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둘 다 그만 좀 해. 성도 누나도 자기밖에 모르잖아. 엄마는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막내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는 대체 얼마나 참아왔던 걸까? 얼마나 상처받아왔던 걸까? 저는 말없이 막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남편이 떠난 날의 충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메워질 것이라고 믿었던 저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 바닥에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는 건가? 눈물이 나올 듯 했지만 아이들에게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형도 누나도 엄마 생각은 안 하는 건데요? 막내 아들의 말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장남과 딸은 서로를 바라볼 뿐 그 아이의 말을 듣는 듯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할게. 아이들이 제 손에 들린 열쇠를 보며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열쇠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가게를 팔고 싶지 않아. 이건 너희 아빠와 내가 함께 지켜온 곳이야.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걸 더 이상은 못 보겠어. 이걸로 끝내자. 제 목소리가 흔들렸고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정적 속에서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서로를 아끼던 형제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순간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진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팔겠다고 결심한 뒤 저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희미해진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니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함께 쌓아온 시간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도 얽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게에 들어섰을 때 문을 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내부는 적막했고 오래된 주방과 닳고 다른 테이블들은 여전히 저희 가족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찻잔을 바라보며 남편과 나눴던 대화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 가게가 잘 될까? 라며 제가 물었고, 잘 되겠지. 우리 둘이 함께하는 거니까. 하며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그리고 이 가게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게를 팔겠다는 소식을 들은 장남과 딸, 막내 아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서먹함이 있었지만 이전처럼 서로를 몰아세우는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요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저는 사업 자금으로 일정 부분을 받고 싶어요. 그 돈이 없으면 제 계획은 다 무너질 거예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도 오빠가 했던 말은 결국 가족들에게 더 큰 짐이 됐잖아요. 딸의 말은 차가웠지만 이전처럼 화를 내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표정에서 깊은 혼란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형과 누나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내 아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제 몫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형과 누나가 더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어색하지만 분명히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판 금액은 장남이 필요한 사업 자금을 우선적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나머지 금액은 딸과 막내 아들이 공평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던 날,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게 벽에서 떼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늘 그러했듯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것 같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러니 조금만 더 지켜봐줘. 남편에게 속삭이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평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게 열쇠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손끝으로 이제는 이 열쇠를 놓아줄 때가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함께 쌓아온 우리의 시간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 속에서 이 열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가게를 정리한 이후 제 일상은 마치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바쁘게 일했던 시간들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 사이에 조금씩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팔고 나서 첫 번째 가족 모임 날, 저는 식탁에 앉아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이전처럼 굳은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막내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작은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전 우리가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누던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작은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곤 했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가 남긴 가족의 온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장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업이 아직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오빠가 책임을 지려고 애쓰는 걸 알면서도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 막내 아들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형, 앞으로는 저도 형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누나도 그렇죠?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건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고통을 조금씩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함께 노력하며 다시 하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서랍 속에 넣어둔 가게 열쇠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열쇠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 열쇠는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 기억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거야. 열쇠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미소를 띠고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가게는 없어졌지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족은 때로는 어긋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것이 아마 남편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큰 유산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청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처럼 상처받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행복을 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